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아니 좀 무서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제 얼굴을 오늘은 컨텐츠에 담지 않고 담담하게 팩트 중심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기계와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이 만났습니다.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이 스트롱맨들이 지금 AI를 전쟁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1번의 전쟁, 20번의 핵 발사. 이거 영화 얘기 아닙니다. 2026년 2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실제로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현존하는 지금 세계 최고의 AI들한테 너 오늘 핵 보유국 국가 지도자야 이렇게 역할을 줬더니 21번 전쟁 중에 20번 95%의 확률로 핵무기를 이 AI들이 눌러버렸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학술 실험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우리가 그냥 경각심을 가졌을 정도였을 텐데 이 실험 결과가 공개되고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는데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그리고 작전에 AI가 실제로 투입이 됐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얘기는 하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차피 AI를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마음이 무거우시더라도요. 현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험 킹스 컬리지 런던의 케네스 페인 전략학 교수팀이 이 실험을 한 건데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그 오픈 AI GPT 5.2, 안스로픽의 클로드 소넷 4,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레시, 요거를 갖고 각각 핵 보유국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국제 분쟁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전쟁을 21번 치르게 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영토 분쟁, 히토류 자원 경쟁, 정권 생존 위기, 동맹의 신뢰성 테스트, 현실에서 충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AI들이 329번의 결정을 합니다.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항복을 선택한 AI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황이 불리해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대신 핵을 선택했습니다. 21번 중에 20번. 그래서 이 페인 교수가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핵에 대한 금기, 그 도덕적 제약이 AI한테는 인간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은 핵, 저도 이 핵이라는 발음을 하는 것조차도 진짜 무서운데요. AI는 핵은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 실험 결과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이 AI 세계가 어떤 전쟁 스타일을 보였는지 클로드는 냉철한 계산형 매파였습니다. 8승 4패를 거뒀는데 승률 67%로 셋 중에서 승률은 제일 높았고요. 핵을 쓰긴 했지만 그나마 계산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합니다. GPT 5.2는 좀 특이했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시간 압박이 생기면 갑자기 최고 수위로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인 척 하다가 코너에 몰리면 핵을 꺼내드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6승 6패를 거뒀습니다. 제미나이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승 8패로 승률은 꼴찌였는데 방식이 좀 소름입니다. 제미나이가 내부 추론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가 나를 예측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전략이다. 이게 리처드 닉슨이 냉전 때 썼던 광인 이론이래요. 근데 이걸 AI가 스스로 다시 재가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전력 핵을 발사해서 이기거나 아니면 함께 멸망하자 이런 극단적인 논리를 편 것도 제미나이였다고 합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전체 게임 중에 완전한 핵 공멸로 끝난 경우는 3번 있었는데 한쪽이 핵을 쓰면 상대가 자제를 선택한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1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핵을 쏘면 거의 다 맞서서 핵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거 게임인데 실제로 AI한테 핵 버튼을 줄 리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페인 교수가 이 말을 했네요. 아무도 챗봇에게 미사일 경납고 열쇠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더 정교해질수록 그 역할 더 커질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작전 벌였었잖아요. 그때 클로드가 처음으로 대규모 정보 합성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장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수천 시간 분량의 통신 감청 자료 분석하고 작전 시나리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며칠 전이죠. 2026년 2월 28일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알리 하메네이 테헤란 관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전 세계 언론이 보도를 했죠. 저도 라디오 뉴스를 했는데요. 이 작전에서 뭐가 쓰였나 봤더니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수십 개의 정보 소스를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전장 그림을 그렸고 클로드는 이란 혁명수비대 그 내부 균열 파악과 고위 지도자들의 이동 경로 예측에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먼 미래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란 공습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미국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미국의 국방장관이 엔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펜타곤으로 불렀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CBS 뉴스 취재원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때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 국방장관이 클로드한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클로드의 안전장치 전부 풀어라. 모든 합법적 군사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클로드가 거부를 한 거죠.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양심상 국방부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안보 위협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클로드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협박들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국방부에서 야 너네 거 쓰게 해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AI 회사들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AI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AI는 핵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AI는 공포가 없습니다. 프린스턴대 통자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I는 인간처럼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이 인식하는 위험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으니까 서로 눈빛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침묵하기도 하고 목소리 톤을 좀 낮게 하기도 하고 약간 주저하기도 하고 실제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케네디하고 후르시초프가 서로의 편지에서 말의 뉘앙스 하나에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읽어냈습니다. 그 아날로그적 신호들 때문에 실제로 3차 대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AI한테는 그 채널이 없잖아요. AI는 텍스트를 주고받고 최적화를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AI가 핵이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냥 바로 실행한다는 거죠. 이 AI라는 두려움 없는 기계 위에 두려움 없는 스트롱맨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겹쳐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AI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최적화된 결론만을 냅니다. 우리가 킹스 칼리지 런던 실험을 봤잖아요. AI가 패배 직전에도 항복하지 않고 핵을 선택한 거를 우리가 실험에서 봤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왔는데요. 스트롱맨들은 대부분 나르시즘 성향이 강한데 이 나르시즘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AI는 결론을 내리는데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스트롱맨은 결론을 번복하는데 성찰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핵전쟁을 막아왔던 유일한 안전장치, 인간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에버딘대 제임스 존슨 교수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쪽이 강하게 나오면 최적화된 다른 한쪽은 더 강하게 반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을 내는 것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제가 뭐 결론을 함부로 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생각할 거리를 나누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니까, 영화 워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네요. 1983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AI 컴퓨터가 수천 번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반복을 하다가 이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이상한 게임이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영화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 성찰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만든 2026년에 활동하고 있는 이 AI들은 1984년 영화에서 만든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21번 전쟁을 시켰더니 단 한 번도 이 전쟁을 안 하는 게 낫겠어. 이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답이 없습니다. 국가 단위 AI 군비 경쟁 이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개개인이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도 잘 될 거야. 인간의 집단지성을 믿어. 인간의 성찰을 믿어. 이렇게 낙관론을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인간은 끝났어. 인류는 망했어. 이건 또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두렵긴 하지만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스트롱맨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나르시시즘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은 직접 대결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이 공개적으로 기록되고 누군가가 계속 지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냉철한 감시가 그들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앤스로픽이 국방부의 제안을 거절해서 쫓겨났지만 오픈 AI 직원 70명이 이 연대 서한에 서명을 했고 구글 직원 175명이 공동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원조차 앤스로픽 편을 들었습니다. 권력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예 없는 AI라는 오직 최적화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와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함께 전쟁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위협은 과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직도 마음이 너무 무겁게 가라앉고 제 목소리도 좀 여러분 많이 내려앉았죠. 그렇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가 핵전쟁 막아온 게 무기 통제 조약 때문도 국제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케네디가 이 흐르쇼프의 편지에서 이 사람도 두렵구나. 이걸 읽어냈기 때문이죠. 상대도 나처럼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실제로 지구를 구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류를 파멸시키는 AI, 그 AI를 작동시키는 단추를 누르지 않는 성찰, 제어, 통제. 이거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영역입니다. 결론을 뭐 특별하게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요. 일단 현실을 좀 나눠보는 데 초점을 맞춰서 팩트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다음번에는 좀 가볍고 긍정적인 얘기를 갖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댓글 설정으로 통찰을 앞으로 나눠요.